받도록 하고 일단 공유권을 주셨나? 공유권을 안 주셨네. 몇 시에 도착해요? 도착하면은 그러면 할까요? 아니, 공유권 줬어요. 그래요? 네. 공유권만 주면 어떡해? 그러면 저기를 못 하잖아. 녹화를 못 하잖아, 내가. 제가 공동을 줘야지. 녹화할게요. 아, 어디를 눌러야 공동을 돼요? 주시면. 그럴 때는? 네. 점세 개 눌러서 공동을 주시면 돼요. 공동. 음, 회의 설정으로 점세 가, 개를 누르시면, 저 이름 있는데 점세 개 누르시면 돼요. 이름에 보면 점세 개 있잖아요. 점세 개 눌러가지고 거기에서 바꾸는 게 있어요. 선택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름에서 야, 점 3개. 이름에 점 세 개를 누르면 거기에 기능들이 들어있는데 그 기능에서 눌러주시면 돼요. 호스트 만들기. 호스트 아니고 공동 만들기. 호스트 하면 나한테는 넘겨주니까 대표님이 고난을 못 가지니까 나한테 공동을 주는 거예요. 아니, 호스트 호스트 넘겨줄게요. 넘겨줄게요. 아니에요. 호스트는 대표님이 하셔야죠. 넘겼어요, 넘겨. 아니요, 휴대폰이라, 뭐, 컴퓨터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 아, 일단 그렇구나. 넘겼어요. 그러면은 내가 다시 대표님을 호스트를 공동을 다시 넘겼어요. 대표님은 지금 줌 그 내부 설정에 들어가서 공동과 호스트를 같이 설정하는 기능을 체크를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줌 할 때는 안 되고 나중에 그 줌 프로필에 들어가서 줌은 프로필에 두 번 들어가야 돼요. 안에 들어가는 프로필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셔야 돼. 이게 줌 음, 강의를 하시려면 이게 서로가 설정이 되어야만 음, 예를 들어서 호스트가 못하는 기능을 공동이 해줄 수가 있고 공동이 못하는 것을 호스트가 해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능이 두 개가 같이 설정이 되어야지 줌 강의할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줌 프로필이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부 속에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일단은 제가 저기를 해야 되네. 그러면 아니 그냥 제가 할게요. 저기를 녹화를 할게요. 제가 녹화가 다운로드가 늦게 돼가지고 Recording in progress.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 보이면 보인다고 네. 말씀해 아주 잘 주세요.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공대학에서 3일의 기적 추석 프로젝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함께 이 시간을, 1시간 정도의 시간을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책을 제가 쓰고 있는데요. 이번에 3일, 즉, 그 추석 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 중에 딱 3일만 내서 전자책을 완성을 해보고 책 쓰기부터 시작해서 영상까지 만들어 보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을 안내를 드릴 거고요. 오늘 아침에는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실습하는 거는 마지막에 할 건데요. 그 실습하는 과정은 제가 짧게 아주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다른데 아무한테도 말 안 했던 거를 오늘 그 엑기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야만 그거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먼저 제가 어, 아침이라서 넌센스 퀴즈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왕이 양쪽에 있으면 네 글자로 하면 어떤 무엇일까요? 채팅방에 써주세요. 왕이 양쪽에 이렇게 왕이에요. 양쪽에 있어요. 그러면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머리를 깨우는 넌센스 퀴즈입니다. 채팅방에 써주세요. 아니면 말로 해주셔도 돼요. 설왕설래. 우왕좌왕. 우왕좌왕인데 오왕좌왕으로 오타를 내셨군요. 오타를 내셔서 틀렸어요. 정답이 안 나왔죠. 정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왕좌왕이에요. 우측, 좌측. 그래서 우왕좌왕.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음. 오늘의 강의는요, 저를 소개하고, 전자책 소개하고, 내비게이션을 소개할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까지 하고, 실습은 맨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실습 시간에, 정말 우리 일상에 SNS 하면서 꼭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여기선 거의 다 저를 아시는 분들만 있겠지만, 저는 전자책 200권 작가입니다. 현재에는 안과 홍보 직원으로 7년 차 근무하고 있고요. 요즘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에 들어왔어요. 온라인에 들어와서 기억의 궁전을 가지고 온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는 개인으로 개인 코칭도 하고 있고, 온라인은 내비게이션 강의, 바바시, 캔바로 전자책 글쓰기,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6월 6일에 처음으로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띵동 왔어요. 그 문자를 보니까 무슨 특강을 한대요. 그래서 뭔지도 모르고 잠을 자려고 하다가 제가 원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형이어서 새벽형인데 그때도 일찍 자려고 누웠는데 비몽사몽하고 있는 중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그 문자를 클릭을 했더니 무슨 특강이라고 해서 얼른 PC를 켜고 그 특강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으로 알게 된 내비게이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릴 거예요. 2022년 6월 6일부터이니까 벌써 3년이 넘었어요. 저는 3년 동안 이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저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책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런 책을 썼을까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하면서 저 원래는 제가 건망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워낙에 긍정적으로 어, 좋은 것만 생각하고 저한테 필요 없는 거는 생각을 잘 안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건망증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건망증이라고 인지하지도 않고 그냥 긍정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어, 소지품, 제 소중한 물건들을 너무나 잘 잊어버려요. 뭐, 가방이나 우산이나 내 손에 들었던 것은 모든 걸 다 그냥 놓고 다니는 성향이 있어요. 아직도 가끔 가다가는 있지만요. 99%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저는 심했던 건망증에서 기억력이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그 어, 기억력이 회복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뇌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지금도 있어요. 대뇌 죽상경화증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진단을 받고 10년 이전에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걸로 입원, 2달 동안 입원해서 치료한 적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증세가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그거는 저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저 혼자의 일상이 바뀐 것 같아요. 모든 일상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저는 전자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 전자책을 이렇게 아세나 책방이란 곳에다가 하나하나 꽂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1년 반 정도 되었나요? 지금 20기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제가 배운 거, 또 느낀 거, 또 경험한 거, 이런 거를 책 속에 담기 시작했어요. 책의 장르는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하게 이렇게 책을 책장 속에 꽂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100권 이상을 써 보니까 쓰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팔리는 책을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팔리는 책을 쓰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까지 오기에 200권이 넘는 이제 책을 쓰게 되었어요. 이 200권이 넘는 책을 쓰면서 제가 많은 것들 경험했고 체험했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수익화도 만들어낼 수 있는지까지 이번 3일 프로젝트에 제가 함께 3일 동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은요, 무한 컨텐츠예요. 그래? 과연 무한 컨텐츠가 어떤 건지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할게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으로 저는 전자책을 썼고요. 이 전자책을 잘 쓰려고 하면 일단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이해를 해야 되고, 기억법으로 우리가 일상을 만들고, 기억법으로 어떻게 하면 전자책에다가 잘 녹일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억법이 어떤 분은 기억법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잘 활용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고, 어른들은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곳에 다 숨겨져 있어요. 기억을 할 수 있는 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데, 이 기억법을 알게 되면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요. 시간이 많이 들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을 이 방식으로 시간을 조금 들여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탄생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정도 되었고요. 이것을 만드신 분은 4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는 장소들을 네. 다니면서 없는데? 기억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국토가 팔도로 되어 네, 있잖아요. 네, 우리는 어떡하지? 팔도는 안 다 들어왔네. 알고 있어요. 다시 들어와 그런데 보세요. 그 팔도 속에서, 이 지도 속에서 1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170개의 명소를 가지고 유명한 장소들, 그 장소에는 문화도 있고 문학도 있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템플릿을 만들어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렇게 탄생한 내비게이션 기억법은요,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그런데 간단한데 장소가 많다 보니까 이게 자꾸 어렵고 좀 헷갈리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심만 딱 잡으면 어렵다는 생각보다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우리나라를 역사를 알아간다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콘텐츠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즘에는 AI가 모든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선생님, 그런데 그 대기실에 AI 사람 있는데 안 들어와진다 그러네요. 대기실 좀 봐주세요. 대기실요? 어디가 있어, 대기실이?
대기실, 수락, 그리고 수락. 아, 여기서 있구나. 뭐를 수락해서 했는데? 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예. 또 대기실은 왜 걸어놨어요, 이걸, 이런 거 하는데? 아니, 어이구, 어이구. 휴대폰이 대기실에 걸어졌네. 대기실을 걸으면 들어오시는 분이 되게 불편하세요. 자유롭게 저는 온라인은요, 시간 제한 없고 자유로운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오픈톡방에도 하나도 걸어놓지 않았어요. 그 시간 제한을 안 뒀어요. 온라인이 뭐예요? 24시간 동안 나 편한 시간에 하는 게 온라인이에요. 저는 기준이 그래요.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은요, 그 핵심 원리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아까 장소, 번호 이런 게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연결해서 기억하는 방법이고요. 장소는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를 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의 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할 때 빠르게 기억하고 AI 시대에 초스피드, 빛의 속도로 시간이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을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빠르게 기억하고 이 방법을 가지고 AI 활용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진짜 비밀이 정말 많이 숨겨져 있는 컨텐츠예요. 숫자를 연결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6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60이라고 하면 우리 한갑을 많이 떠올려요. 예전에는 우리 수명이 길지 않을 때, 수명이 짧을 때 한갑까지만 살아도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그런 시절이 있었죠. 뭐 진짜 40대에도 사망하시는 분도 많았었고, 근데 지금은 60이, 저도 60이 넘었는데요. 60이 되면 나이를 먹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그런데 환갑 장치를 예전에는 했지만 요즘에는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숫자를 이미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와 장소는요, 세종대왕 왕릉이라고 260번 우리 템플릿에 있는 번호예요. 그래서 번호하고 장소하고 연결을 하면 빠르게 기억할 수 있는 툴이 되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이런 것도 같이 해볼 수 있으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우리는 스토리로 기억해요. 이미지로 기억하기도 하지만 스토리로 이렇게 이 41번을 이야기하면 사일이어서 미사일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려요. 이 이미지는 41번이기 때문에 미사일이에요. 미사일은요, 장소가 중앙대학교예요. 똑같아요. 번호가 41번에 중앙대학교라는 장소가 있는데 번호 이미지가 미사일이에요. 그래서 미사일과 중앙대학교를 연결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건데 미사일이 중앙대학교 하늘 위로 날아간다. 이렇게 그냥 스토리를 만들면 중앙대학교를 기억하고 미사일을 기억해서 이 장소를 기억하게 되는 거고요.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그 사이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서 기억할 수 있는 이미지로 툴이 되는 거예요. 이 지금 보여지는 그림은 제가 그렸지만 이거는 머릿속에 상상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책을 쓸 때 우리가 아, 목차를 어떻게 정하고 주제를 어떻게 정하고 이런 거가 가장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 내비게이션을 알면 목차도 그냥 번호, 장소로 연결해가지고 목차를 이런 식으로 1장, 2장 뭐 이렇게 만들어서 금방 목차도 정할 수 있고 또한 어떤 주제를 써야 될까 고민할 때 그 고민하지 않고 우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제로 그냥 편안하게 붙여넣기만 해도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툴이 돼요. 내비게이션의 장점은요, 우리가 목차도 쉽게 만들고, 스토리도 쉽게 만들고, 이 스토리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만들면 동화가 되는 거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치매 예방도 만들 수 있고, 스토리를 가지고 글을 쓸 때 창의로 키워드만 하나 바꿔주면 그게 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은요, 단순하게 기억하는 방법을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창작의 도구로 전자책 쓰는 거에 활용하고 있어요. 정말 많이 활용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저는 전자책을 내비게이션 기억법으로 쓰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 결국 정리를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또 대기실에 왔어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은요, 여행하듯이, 게임하듯이, 기억의 놀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고요. 전자책 쓰기에는 이보다 정말 탁월한 도구가 없어요. 무한으로 제가 200권을 쓸 수 있는 것도 이 컨텐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 무한으로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기억법이에요. 12개 곤역으로 나누었고요. 그 곤역마다 100개의 장소들이 들어있고 결국에는 1200개 장소가 있어요. 그 1200개 장소를 여행하는 것처럼 게임하는 것처럼 즐겁게 책을 쓰고 즐겁게 기억할 수 있는 툴이 되는 거고요. 저는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는 이 1200개의 장소를 가지고 그게 베이스를 깔고 그리고 책을 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만 하더라도 일단은 모든 게 50%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책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전국에 강원도부터 또 서울부터 이 팔도가 다 있는데요. 팔도 속에 이렇게 12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거는 다 100번 단위로 해서 기억할 수 있고 그 기억하는 속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장소를 하나 선택을 해요. 그 장소를 가지고 책을 쓰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이번에 이제 다 진행할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90% 이상은 기억법을 모르고 살아가요. 저도 50이 넘어서 3년 전에 기억법을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 기억법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머릿속이에요. 머릿속에 내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내궁은요, 기억법을 한 사람들은 이 내궁에서 역할을 하고 얘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내궁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기억법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90% 이상의 사람들은요, 이 내궁이라는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세포가 죽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한 번도 활용해 보지 못하고 조용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억법을 알았다는 자체만으로도 이미 내궁이라는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저도 2022년 6월 6일에 이 내궁이 열렸어요. 열렸고 지금은 거기에다가 칸을 쳐서 제가 기억하고 싶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거고요. 오늘 이 기억법을 처음 듣는 분은 아마도 다른 분하고 내 구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만 존재하는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기억법이라는 것은 그게 장소의 기억법이에요. 장소의 기억법인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지만 원래부터 기역법이라는 그 기역을 오랫동안 2500년 전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활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지 평범한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기역법은 이렇게 오랫동안 전통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시모니데스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발견을 했고, 시모니데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기억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시 낭송하는 시인이었어요. 낭송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바깥에서 어떤 사람이 불렀어요. 불러서 바깥에 나가게 된 거예요. 시모니데스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기 이렇게 많은 연회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연회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니까 어, 여기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사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시모니데스가 여기서 시 낭송을 하면서 어떤 분이 어느 장소에 앉았고 어떤 분이 어떤 분 옆에 앉았고 이거를 연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장소 이렇게 이 장소에서 어떤 위치에서 있었던 거를 연상하면서 그 유족들한테 시신을 다 찾아주었다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장소기억법으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기억의 궁전으로 발전하게 된 거예요. 제가 오픈톡방 이름이 기억의 궁전이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창안해 갖고 와서 기억의 궁전을 만들어 거예요. 그래서 기억의 궁전으로 불리는 게 장소기억법인 거예요. 그래서 장소기억법은요,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억법 대회도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기억법이 우리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모든 장소의 장소 기억법인데, 장소가 1200개나 있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장소가 있는 기억법은 많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요, 이 기억법을 가지고 시대가 기억법 시대를 넘어가지고 인간의 지혜로 AI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기억법의 툴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프롬프트를 잘 만들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핵심적인 단어를 인출을 해야만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AI 시대가 왔다고 해도 기억을 잘하지 못하면 그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법을 이 툴로 사용해서 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그래서 세계 최강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리고 정말 단순해요. 번호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번호. 이 번호라는 것은 1번을 이야기했을 때 1번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고요. 0번을 생각할 때 숫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숫자 0을 생각하면 그 숫자 0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게 번호 이미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장소가 있어요. 장소는요, 우리가 실제로 가본 장소도 있고, 내가 아는 장소도 있고, 우리 동네 장소도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집도 장소가 되는 거고, 학교도 장소가 되는 거고, 우리 동네 경비실, 아파트 내려가면 경비실도 장소가 되는 거고, 미용실도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장소, 내가
쉽게 기억할 수 있고 어, 그런 장소를 갖고 만들어도 돼요. 어떤 누구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장소와 번호를 연결하면은 이미지가 나와요. 이거는 1번은 금메달이에요. 우리는 1번은 금메달이고 장소는 어, 암사동 선사유적지인데 선사유적지가 될 수도 있고 나는 우리 동네 미용실을 장소 1번으로 할 거야. 그러면 거기가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머릿속에 상상으로 이미지로 떠올려서 연결해서 그림으로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시각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미지를 그렸죠. 이게 이미지예요. 그러면 번호, 장소, 이미지 세 개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인데 단지 그거를 구분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번호, 장소, 이미지 세 개를 합치면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이야기로 연결해서 어떤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줄 때 번호, 장소, 이미지를 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동화 이야기도 해줄 수 있고 기억하게 쉽게 아이들한테 기억할 수 있는 거 숫자로 알려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알려줄 수 있는 툴을 요 세 가지만 번호, 장소, 이미지를 갖고 이야기해주면 그게 내비게이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방법을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과일을 10개를 기억한다고 하면 0번 사과, 1번 수박, 2번 감, 3번 포도 이렇게 해서 9번 무화과 이렇게 하면 10개이잖아요. 이 10개를 이게 지금 과일 이름이 단순하니까 이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공부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장이라고 하면 기억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외워질 때까지 쓰는 거죠. 쓰는 거, 특히 이게 법 공부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볼펜 한 자루를 다 쓴다고 하잖아요. 그 볼펜 한 자루를 다 쓸 때는 빽빽이로 계속 쓰고 외우고 외워질 때까지 쓰기 때문에 하루에 볼펜 한 자루를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메모하지 않고 기억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이죠. 똑같은 방법인데 키워드로 빽빽이로 기억하는 방법. 우리는 번호 이미지와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은 사과예요. 사과인데 번호와 장소에 넣어서 스토리로 만들어서 기억을 해요. 이거는 이미지 머릿속에 상상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는 번호와 장소예요. 이렇게 기억하면은 오랫동안 기억해요. 그런데 우리가 요렇게 기억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글씨로 텍스트로 기억하는 거와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하는 것은 7대 3이라고 보시면 돼요. 30%는 30% 정도밖에 30%도 아니에요. 100% 중에 7%만 기억이 나요. 그 텍스트로 했을 때 이거는 연구 조사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로 기억했을 때는 70%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억의 툴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겠죠? 그래서 스토리를 만들어요. 0번에는 장소가 우리는 일자산 허브천문공원인데 사과를 기억하기 위해서 사과를 옥상에다가 모형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리고 0번을 기억하기 위해서 큰 빵을 들고 있는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빵집을 기억할 수 있고 여기 빵이 있으니까 사과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 0번에는 빵집이고 빵집을 기억하고 사과를 기억해요. 이렇게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어요. 1번을 기억하면요. 1번은 우리는 금메달이에요. 이 금메달 1번을 기억하기 위해서 1번에는 수박을 기억할 건데 금메달을 목에 차고 있어요. 목에 걸고 수박을 먹다가 수박을 안고 금메달 선수가 여기는 양궁 선수예요. 요 양궁하고 있죠. 제가 처음에 내비게이션 배울 때 이 안산 선수가 금메달을 땄기 때문에 양궁 선수를 저는 항상 여기에다 기억했어요.
그래서 양궁 선수가 수박을 먹다가 잠이 들었죠. 그래서 1번을 이미지로 이렇게 기억을 해요.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2번에는 영희는 서울에 사는 영희예요. 그래서 굉장히 예쁘고 멋쟁이죠. 항상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영희예요.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영희는 감을 좋아해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소에 감나무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감이 있는데 영희가 감을 따고 있는 이미지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기억을 해보는 거죠. 3번은요, 산삼과 김영삼 대통령인데요. 요렇게 고덕 V센터예요. 장소가. 이 장소에서 요렇게 연설을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왔는데 김영삼 대통령은 포도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연설이 끝날 때까지 포도를 한 차 가득 싣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포도를 기억해요. 그러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게 기억이 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가지고 캔바를 사용하고요. 챗 GPT를 사용하고요. 부르를 사용해요. 캔바는 우리가 전자책을 쓰기에 툴이 굉장히 왕초보도 전문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고요. 챗GPT는 챗봇을 만들어서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책을 만들어서 부르로 내 책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유튜버의 크리에이터까지 되는 거죠. 지금 이제는 저는 영상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시대가 흘러갔어요. 텍스트 시대에서 예전에는 거의 텍스트로 많이 우리가 그 블로그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게 필요할 때 검색을 어디에서 해요? 유튜브에서 해요. 그래서 영상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내 책을 써서 영상까지 만들어서 잘 팔리는 책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캔바와 GPT와 부르를 활용해서 책 쓰기부터 시작해서 영상 만들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챗봇은요, 이렇게 책을, 키워드만 넣으면 책을 만들어주는, 뚝딱뚝딱 만들어주는 챗봇을 이렇게 다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이거를 3일 동안 프로젝트 진행할 때, 이런 챗봇도 활용하는 거, 다 알려드리고, 이 챗봇도 다 드릴 거예요. 다 드리고 이걸로 가지고 책을 쓰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A부터 Z까지 다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책을 쓸 수 있게 그런 것을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못 쓸 수가 없겠죠. 이렇게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템플릿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캔바로 전자책을 쓰는데 처음에는 기본 템플릿이 있어요. 캔바 속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 툴을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명언집을 제가 전자책을 써보니까 명언으로 만든 전자책, 그리고 한자로 만든 거, 한자책,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판매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팔리는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자랑 명언이랑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세계 명작을 가지고 뭐 엄지공주나 피노키오나 뭐 미운 오리 새끼나 뭐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세계 명작으로 그런 걸 갖고 써놓으면 팔리는 책이 돼요. 이제부터는 팔리는 책으로 갈 거예요. 팔리는 책을 쓰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세계 명작 자료를 제공을 하고 그래서 엄지공주나 뭐 미운 오리 새끼나 이런 것을 쓰는 챗봇도 제가 다 만들어 놨어요. 챗봇과 이런 템플릿을 제공해서 책을 쓰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다 책을 썼으면 뉴페이퍼에다가 등록을 하고 어, 이제 작가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뉴페이퍼는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른데 등록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예스24도 있고 교보문고도 있고 뭐 알라딘도 있고 다 뭐 작가화도 있고 여러 플랫폼이 많이 있지만 저는 뉴페이퍼에만 등록을 해요. 뉴페이퍼만 등록을 하면 여기에서 마케팅을 해주고요. 10개 서점에다가 유통을 하게 돼요. 10개 서점에 유통을 하게 되면 유페이퍼나 크몽은 여러 가지를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유페이퍼는 오로지 전자책 하나만 해요. 거의 전자책 하나만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데 어, 그 전자책을 의무적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 그게 있어요. 이번 달에는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에서 100만 원어치를 구매하세요. 이렇게 어, 지원금을 줘요. 정부에서. 그러면 그 지원금을 가지고 전자책만 사야 돼요. 전자책만 사야 되는데 전자책 사이트에 가서 구매를 많이 하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교보문고나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이라고 보면 되죠. 종이책부터 비롯해서 모든 책들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전문 사이트에 와서 구매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전자책은 뉴페이퍼에서 가장 많이 구매를 한다고 저는 제 거를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 등록하면 자동으로 10개가 가기 때문에 이곳에다 등록을 하고요. 이곳에 등록을 했을 때 인쇄소득은 40%에서 70% 인쇄소득을 주는 건데 10개 제휴사에서 순차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뉴페이퍼에서 판매가 되면은 70%의 인쇄를 주고 또 다른 제휴사에서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그런 데에서는 판매가 되면 여기에도 홍보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유통 마진을 먹어야 되겠죠. 뉴페이퍼에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거기에서 판매되면 40% 인세를 주고요. 이렇게 인세가 40에서 70%의 인세가 있어요. 이게 자동으로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매달 25일이 되면. 뭐, 대학교나 도서관이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많이 사갖고 가기도 해요. 요즘에 최근에는, 어,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는 곳이 있죠. 음, 물리서재 같은 경우, 그런 데 가서 거기에서도 이런 책들이 많이 판매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하고요. 저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저는 이론보다는 실전 강의를 해서 완성하는 게 저는 목표예요. 아무리 이론 강의를 많이 듣더라고 해도 우리가 성과가 없으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실전 강의를 하고 완성하는데 저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잘하고 못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요. 이번에는 자격증까지 드려요. 자격증은 선택이에요. 5만 원인데 선택으로 글쓰기 자격증을 받으면 이 자격증으로 강사를 할 수가 있겠죠. 강사를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랑 같이 지금 책을 쓰고 계신 분들의 50% 이상은 다 강사가 된 것 같아요. 50% 이상은 지금 다 거의 강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종이책을 쓰는 것도 내비게이션 기억법으로 활용해서 쓰는 거는 이 자격증이 없으면은 쓸 수가 없다고 여기 이 창시자 신동호 대표님이 말씀하셨고 좋은 꿈에서도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제 종이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자책에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은 어떤 거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자격증까지 선택해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수강을 하나요? 수강하는 방법도 제가 커리큘럼도 만들었죠. 3일의 기적 추석 프로젝트예요. 3일 동안 커리큘럼을 소개할 건데요. 이 이미지 되게 예쁘죠? 좀 이따가 마지막에 이 이미지를 그리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 볼 때는 이렇게 보이는데 요거는 프롬프트 자체가 조금 달라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GPT한테 만들었던 프롬프트는 다른 프롬프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마지막 부분에. 그래서 10월 7일, 8일, 9일, 1시부터 4시까지, 1시, 2시, 3시, 4시, 3시간인데, 그러면 잘못했네. 그쵸? 3시간인데. 이거 3시간으로 고칠게요. 1시부터 4시까지 요렇게 진행을 해요. 3일 동안 진행을 하고, 이번에 초보들 안 되는 부분들은요, 다 제가 이렇게 봐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좀 더 쉽게 가려고 준비를 GPTS랑 그리고 제가 캔바로 그 템플릿까지 다 제공하고 빠르게 완성도로 만들어 갈 거고요. 그리고 영상까지 만들어 갈 건데 첫날에는요. 기본 설정을 할 거예요. 캔바에 있는 기본 설정 그리고 우리 기본 무한 컨텐츠 기본 원리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캔바 기능과 템플릿 만드는 방법도 안내를 드리고 책 쓰기를 위해서 기본 세팅을 다 해드릴 거고요. 챗봇도 활용하는 거 챗봇 제공하고 그리고 가장 쉽게 쓰는 로직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동안 200권을 쓰면서 어, 만들어진 노하우를 이번 프로젝트에 다 드리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는 GPTS 활용하는 거. 제가 커리큘럼은 이렇게 짜놨지만 실질적으로 이 3일은 오로지 책을 쓰는 거에만 집중할 거예요. 책을 쓰는 거에만 집중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A부터 Z까지 프롬프트 복사해서 넣어서 따라서 넣고 붙이고 하는 것을 GPT를 통해서 캔바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완성하는 거에 목표예요. 무조건 99%는 완성하게 만들 거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세계 명작으로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이게 쉽지는 않아요. 세계 명작을 내비동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작 동화로 재탄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만들어서 자료 제공하고 GPTS 제공하고 만들 예정이고요. 여기까지 다 만들었어요. 다 만들었으면 영상까지 나의 책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업로드 시키는 것까지 해서 유페이퍼에 등록을 하고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내 책을 썼는데 팔아서 수익화를 만드는 게 우리 목적이죠. 짜장면 값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팔리는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상까지 만들어서 나의 책을 홍보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케팅을 못하면 그거는 판매가 되지가 않아요. 판매까지 잘 할 수 있게 3일 동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아주 편한 시간으로 제가 3일 동안은 오로지 이곳에다가 집중해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이렇게 3일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에 요거는 자격증은 아까 제가 선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필요하신 분은 선택하시면 되고요. 15만 원이에요. 15만 원에 이 15만 원으로 처음에 등록할 때는 15만 원으로 등록하지만
이번에 특별 혜택을 드리죠. 이렇게. 3일의 기적 추석 프로젝트에 오신 분은요, 특별히 이렇게 수강을 우리가 한 번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 번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하려면 다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요. 그게 인간인 거죠. 안 잊어버리면 우리가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렇게 해서 요렇게 두 번째 수강할 때는 50% 할인해 드리고 세 번째 수강할 때는 무조건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그 다음 기수에 들어와서 또 하시면 되고요. 계속 끝없이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 영상만 보더라도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구구단처럼 아주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수강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수강 신청은 이렇게 볼게요. 일단은 제가 요거는 IM 랜딩으로 만들었어요. 요것도 이렇게 여기 이름이랑 여기 이름, 연락처 이렇게 써주시고요. 3일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여기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3일 기적 프로젝트 반전자 21개 모집에 참여 의향이 어떠한지 나는 꼭 참여하고 싶다. 관심이 있지만 조금 더 알고 싶다. 이렇게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는 설문조사처럼 체크하는 거고요. 전자초딩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 나만의 책 출간하고 싶은 거, 추가로 수익 창출하고, 나를 브랜딩하고, 기타는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세하게 또 이렇게 랜딩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현재 충실하면, 현재 음, 충실하면, 이렇게 다 넣고 요거 하나 빼야 되는 거구나. 잠깐. 네, 안 빼도 돼요. 여기만 고쳐야 되네. 제가 실수. 이렇게 해서 요거 보시면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거. 이거 그림 너무 멋있죠? 이런 그림. 이거 그림 어떻게 그리는지 이거는 프롬프트가 일반적으로 달라요. 요것도 제가 이번에 3일 프로젝트에 이런 영상 만드는 것까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제출할 수 있고요. 여기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아이디는 영문과 소문자 숫자 입력하고요. 비밀 보면은 휴대폰 뒷자리 네 자리가 자동 설정돼요. 그리고 혹시 누가 소개했는지 소개자도 여기다가 써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여기 사인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사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요거는 보내드릴게요. 여기다 채팅방에 보내드릴게요. 기존들은 자기 기수에 금액을 입금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평소대로 언제 들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죠? 그래,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서는 그렇게 보내드렸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고 하잖아요. 이 말을 응용하면요. 말은 누군가의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는 책을 써서 내 책이 그림책이든 동화책이든 어떤 책이든 내 책을 써서 어떤 누군가한테 그 책 속의 문장 하나가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게 전자책이 될 수 있어요. 저도 전자책 처음에 다른 전자책을 읽고 이런 희망을 가졌고 그거를 실행했기 때문에 오늘 200권 작가가 되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가 쓴 책을 가지고 어떤 누구한테 한 문장으로 도움이 줄 수 있다고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뭐 다른 사람도 하고 그런데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응용을 해서 전자책을 써보도록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이 실전을 하나 만들 거예요.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이거는 빨리 요거는 일단은, 요거는 제가 보여드린 이 이미지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요런 거를 하는 거는 프롬프트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보세요. 아까 보여드린 거. 내 책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도 제 책을, 이거 엄지공주 책 볼까요? 책 속에서 이런 엄지공주가 책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요런 것도. 이런 거는요, 프롬프트가 달라요. 이것도 볼게요. 요런 것도, 이거는 8급 한자. 이런 거, 진짜 신비하고 놀라운, 이런 그림 그리는 거는, 영상 만드는 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고, 잠시 동안 요것만 알려드릴게요. 어떤 걸 알려드리냐면, 금방 끝나는 거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침 시간은 시간이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미지를 만드는데 여기 보면 프롬프트가 다르죠. 이렇게 달라요. 이 프롬프트는 일반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프롬프트하고는 좀 달라요. 이렇게. 여기 다르죠. 이렇게. 요거를 일단 하나를 드릴 테니까요. 한번 어디에 가냐면 이걸 가지고 왔어요. 이걸 가지고 왔고 핑누맨에 가요. 핑누맨 사이트 없으신 분을 위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핑누맨 사이트 드렸고요. 여기에서 제가 드리는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갔어요. 여기 채팅방에 드렸는데요. 얘를 갖고 가서, 네. 어, 핑누맨에 일단 가세요. 일단, 핑누맨에 갈게요. 제가 드린 프롬프트를 복사하시고, 핑누맨에 갑니다. 복사하시고, 여기에다가, 요 핑누맨에 가서 이 보라색깔 눌러요. 이렇게 누르고, 그러면 왼쪽에 만들기가 있어요. 만들기에 가서 참조에다가 자기 사진을 넣으세요. 자기 사진을 여기서 불러오기. 자기 사진 하나 정도는 있죠. 없으면은 어, 찾아갖고 넣으시면 돼요. 여기서 내 사진을 예를 들어서 얘를 선택한다고 해요. 얘는 선택을 안 해봤으니까. 요거 갖고 왔어요. 전 사진 요거 3개 갖고 왔고 여기를 선택하고 저장을 눌렀어요. 저장을 누르고 제가 드린 프롬프트를 여기에다가 붙여넣으세요. 프롬프트 만드는 건 다음에 요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요거를 넣고 그냥 생성하시면 돼요.
뭘로 할 건지는 정하시면 되겠죠. 사이즈는 이렇게 1대1로 하면 좋죠. 프로필은.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 프로필로 사용하면 훨씬 멋질 것 같아요. 생산성 있게. 프롬프트는 좀 만드는 과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번에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자기 이미지 사진으로 이렇게 나와요. 볼게요. 예쁘게 나왔죠? 오, 밑에까지 나왔네. 오, 마음에 드네, 이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프롬프트 만드는 거는 다음번에 알려드리고, 그리고 신청, 신청창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창을 드릴 테니까 신청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렸죠.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렇게 입금시키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기 먼저 체크 이런 거 해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밑에 쓰는 거 이거 읽어보시고 기존들은 그냥 기존 회원 로그인이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기존 회원으로 체크하면 저도 이렇게 체크하면 제 거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체크해가지고 내 걸로 하면 되고요. 네, 지우고 그렇게 하면 되고 신규 뭐 등록 뭐 기존들도 그냥 여기 아무거나 써서 하셔도 아무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면 되고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조은혜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왔습니다. 바쁘게. 네, 감사드려요. 네, 강의 잘 들으셨죠? 오늘 또 아주 귀한 꿀팁을 주셔서 새벽부터 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3일의 기적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안 했던 거 또 백지원 대표님이 많이 개발하셔서 또 완전히 우리를 업그레이드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네요. 이번에 참여하시면 또 전자책 빠르게 쓸 수 있고 200권, 저도 100권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 매일 쓴다는 생각으로 쓰고 있어요. 이제 또 백지원 스님 같은 분이 우리 주변에 있어서 우리가 멘토처럼 따라가고 있거든요. 저도. 또 우리 일을 하다 보면 또 전업으로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AI니 뭐 이런 전자책이니 이런 데 집중할 수가 없는데 우리보다 또 앞서가서 지금 동영상도 열심히 만들고 있고 전자책도 이렇게 잘 팔리고 있잖아요. 우리도 나이 들어서 전자책이 잠만 자도 팔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신발을 벗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또 함께 하셔서 평소에 잘하고 계시지만 또 새로운 그 AI 챗봇도 주신다고 하니까 이번에 또 같이 참여해서 멋진 추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늘 강의 네, 듣고 소감 한 말씀 해주실 분 해주세요. 네, 맞아요.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뭐 피드백도 좋고 뭐 어떤 거가 조금 좋은 거 또 별로 좀 덜 좋은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셔도 되고 저한테 또 도움이 되는 거 해주시면 저도 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한마디씩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프롬프트를 넣었더니 좀 너무 멋진 사진으로 만들어졌네요. 그래요? 네. 이게 정말 굉장히 좀 실질적이면서 좀 판타지한 것 같아요. 저는 그 그림이 되게 제가 새벽 성공대학에 보냈는데 공유 좀 해보실래요?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색상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를 제가 이번에 저기 시간에 다 알려드릴 수 있겠죠. 오, 너무 잘 나왔죠? 네. 보이죠? 완전 섹시한 여인으로 네. 이 옷 색깔도 바꿀 수 있고 꽃도 바꿀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제가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프롬프트랑 다른 거예요. 그런 거를 또 수업 시간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판타지하게 하는 거로. 아, 멋지네요.
사실 오늘 아침에 이 프롬프트 하나만 얻어간 것도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 저자 제가 만든 선생에다 거, 그 마지막 페이지, 엔딩 페이지에 이 그림을 넣고 싶었는데 절대 안 나왔는데 오늘 건졌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엄청난 그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낸 프롬프트예요. 이걸 만들어내는 게 쉽지가 않았고, 음. 그리고 방법론이 완전히 다른, 제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응용이 없으면 이게 절대 안 돼요. 이거는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이거는 거지만, 사진관에서 이걸 찍으려면은 최소 10만 원은 줘야 될걸요. 오늘 10만 원 저한테 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등록을 하면 제가 그 유튜브도 제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수익화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가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쨌건 감사해요. 오늘은 근데요, 뭐 여기까지. 대표님, 감사한데요. Recording stopped. 근데 저기 뭐지? 너무 섹시하게 나온 거 여기 속에 이너를 좀 입힐 수 있는, 가릴 수 있는 그건 없나요? 위에는 잘 나왔는데. 아이, 다 가능하죠. 수정이 다 가능합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수업 시간에 알려주신다고? 네. 그럼 또 만들어 봐야 그거를 다 바꾸는 거는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백지원 대표님은 이렇게 백색 옷을 입고 나오니까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원이라서 백색을 입었습니다. 음, 앞으로 컨셉을 백색으로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7시가 넘었네요. 오늘 또 아침에 새벽에 또 기약 네, 강의 해주시고 또 여러분 또 시간 내서 들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네, 감사합니다. 명절 그리고 조은혜 대표님은 그 줌 기능을 설정을 좀 제대로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강의할 때 더 서로 이게 협업이 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보내세요.